안녕하세요. 백담화TV의 백승호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한 4개 정도? 이렇게 4개, 5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너무 이론적이다. 좀 강의가 좀 지루하다,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실전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정보를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좀 드릴까 해서 영상을 올리는데요. 주제는 펀드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5가지예요. 일단은 펀드 투자가 좀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펀드라는 상품은 대중적이기는 하지만은 대중에게 그렇게 또 쉬운 상품은 아니고, 이게 뭐 예적금처럼 뭐 가입하고 1년, 2년, 3년 있다가 알아서 수익률을 척척척 내주는 그런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 실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찌됐든 펀드가 크게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한 게 금융위기 전, 후 이렇게 나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대한민국 펀드 그리고 해외 펀드의 어떤 수익률을 쭉 보면 어찌됐든 지금까지 손실을 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기간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펀드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5가지를 결국에는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그 펀드 투자의 팁 5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펀드는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에요. 펀드라는 게 물론 나 대신에 펀드 매니저가 주식이랑 뭐 채권, 현금 뭐 여러 가지 기초자산에 투자를 해서 나 대신에 이제 운용을 해주기는 하지만, 가입자도 전략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계속 더 이제 적립을 멈추지 마시고 이어 나가시거나,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주가가 떨어졌으니까는 정말 싸구나 해서 더 추가 납입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을 이제 쓰셔야 되고, 반대로 막 주가가 올라서 내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뭐 20%, 30%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00만 원 이익을 봤으니 뭐 3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돈을 좀 찾아서 좀 쟁겨놓고, 그런 위험 관리를 좀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관리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더 길게 갖고 가셔야 돼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1년, 2년 하려고 펀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3년, 5년 이상 이거를 갖고 계시고 하셔야 성공 가능성도 높고, 또 한 가지는 수익다운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펀드 투자자들은 적립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많은 돈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20만 원씩 1년, 2년 이제 불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년 기준으로는 240만 원이고 2년 기준으로는 이제 480만 원인데 수익이 한 20%가 나서 뭐 4,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치면, 물론 적은 수익과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투자한 기간이 짧다 보니 수익이 붙어도 거기서 얻는 실질 이제 현금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는 대부분 적립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위험도 줄일 수가 있고, 또 목돈도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붙었을 때 더 그 수익의 극대화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펀드는 관리가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좀 여유롭게 투자 기간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로는 재테크를 잘하는 방법 중에도 하나인데,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으로 나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에 이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됐든 이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내 집에 대한 비중이 얼마, 혹은 또 여유자금이 있으면 수익형 부동산 혹은 추가적인 이제 부동산의 비중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금융자산은 안전한 상품, 뭐 예적금, 뭐 채권 이런 것들을 내가 전체 자산의 몇십 %를 여기다 둘 것인지, 아니면 좀 공격적인 자산, 뭐 펀드, 주식, ETF 이런 상품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지, 이거를 잘 나누셔야 돼요. 근데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이 나누는 것은 뭐 누구를 뭐 보고 베낄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내 성향에 맞추셔야 돼요. 내 성향이 막 뭐 하루아침에도 막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 성향과 맞지 않으면은 그거를 늘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투자라는 것, 재테크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마다 이 맞는 옷이 다 달라요. 부동산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금융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금융에서도 보면 주식이 잘 맞는 사람, 뭐 펀드가 잘 맞는 사람, 뭐 예적금이 잘 맞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향에 맞게, 그리고 재무 목표에 맞게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수익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고, 또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수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자산 배분이다라는 게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펀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내 자산에서 내 성향에 맞춰서 나눌 것인지를 잘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제 펀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분산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진짜 좀 황당한 경우가 뭔지 아세요? 고객을 만났는데 펀드를 한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공부도 하고 보니까 분산 투자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펀드를 한 10개를 가입을 해놨다. 그래서 이거 딱 잘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를 딱 보여줬는데, 보니까는 다 뭐 A, B, C, D 이렇게 쭉 있으면은 다 그냥 국내 주식형 펀드예요. 국내 주식형 펀드만 한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이제 되게 황당하기도 했고, 분산 투자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절대로 분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펀드를 나눈다고 위험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분산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을 나누는 건데, 국내 주식형 펀드로 10개를 한들 결국에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반토막이 나면은 그 10개 모든 펀드가 수익률이 반토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떤 자산의 유형을 나눠야 돼요. 뭐냐면은 안전자산, 채권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주식형 자산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투입을 할 것인지, 이걸 나눠야 되고, 그리고 주식형 안에서 이제 분산 투자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몇 %, 미국의 몇 %, 뭐 베트남의 몇 %, 중국의 몇 %, 이거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농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옥수수에 올인을 했는데 옥수수가 인기가 없으면은 망하듯이, 저라면은 농사를 지을 때도 이렇게 땅을 4개 쪼개 가지고 옥수수, 뭐 토마토, 딸기 이렇게 나눠서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물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는 있어도 어떤 위험을 4등분으로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단순하게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에 대한 유형을 나누고, 그리고 주식이라면은 국가를 나누든지, 아니면 섹터라 그래서 뭐 산업을 이제 나누는 거, 좀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뭐 비행기, 뭐 철강, 뭐 IT 이렇게 해서 그런 산업을 나누는 것도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펀드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단돈 10만 원만 펀드 투자를 하시더라도 3만 원은 국내 주식형 펀드, 3만 원은 중국 펀드, 뭐 3만 원은 뭐 4만 원은 미국 펀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거 반드시 숙지하시고 행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 상식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으세요. 보면은
너무 잘 모르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떤 되게 안 좋은 뉴스가 빵빵빵 터졌을 때, 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제 손실을 보고 이제 중도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상식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이제 지도를 먼저 보고 알던 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는 것과, 모르던 길을 가고 사전에 숙지도 안 한 길을 가면서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는 상황은 그 대처에 있어서 완전히 다를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식이 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냐면은, 현재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고 미국은 무슨 일이 있고 둘이 지금 무역 분쟁을 한다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게 타결이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타협이 되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적어도 이런 시나리오들을 예상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런 상황이 실제로 생겼을 때 나는 어떠한 전략을,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면 이제 전문가가 딱 이야기를 해줬을 때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의 경제 상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인내심.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펀드 가입하고 그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짧은 나라예요. 펀드는 절대로 1년에 성공을 못 한다라는 게 아니고, 1년만 투자를 했을 때는 변수가 워낙 많고 예측을 하기도 너무 어렵고, 혹시라도 손실이 났을 때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짧기 때문에, 적어도 3년, 5년 그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내심이 없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만 증시가 불안하고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그냥 대부분 그냥 아유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섣부른 판단을 하시고 또 포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실 때는 인내심을 좀 갖고 시작을 하셔라. 생각보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거를 시작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 구간일 때 그냥 다시는 펀드 가입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제 그만두세요. 그런 게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경우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막 이렇게 증시가 좋아지면은 그때서 또 연락 주셔가지고 펀드 가입하고 싶다 또 그러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좀 인내심을 갖고 펀드 투자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5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관리, 두 번째는 자산 배분, 세 번째는 분산 투자, 네 번째는 경제 상식, 마지막은 인내심. 이 5가지를 꼭 잊지 않고 펀드 투자를 시작을 하셔서 성공적인 재테크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